제 장점 중에 가장 특징은 긍정적입니다. 이게 단점으로도 좋아요. 그냥이면 너무 긍정적이야. (5강) 그 다음에 6강, 7강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한번 이건 8강이라고 하기도 뭐하는데 저는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 할 주제는 뭐 이제서부터는 워크숍 위주예요. 맨날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주제 강의만 제가 20-30분 할 겁니다. 그날 그리고 그 한 거를 가지고 저 밑에 워크숍 있죠. 워크숍 부분에서 주제에 대한 거를 갖다 워크숍을 아까 1, 2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네트워크를 처음 배우셨다고 그러는데도 저렇게 응용을 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체계를 알고 5, 60년간 검증된 걸 알고 하시면 훨씬 더 잘하시겠죠. 그래서 5강은 쉽게 얘기하면은 애토미 N, 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태까지는 다 뭘로 얘기했냐면 제가 육하 원칙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쭉 뭐 했냐면 핫을 했어요. 본질을 알아야 뭘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오늘은 뭐라고 그랬죠? how죠.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를 갖다 지금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는 요 세 강으로 끝을 내는데 보세요. 애토미 N, U 이거는 뭘까요? 애토미 N, V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대충 이제 감 잡으셨죠?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은 여기에 걸리는 거고요. 지피지기를 하려고 그러면 나 자신을 알아야지 남을 뭐 배려도 하고 뭐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콜드 콘택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중국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한국에서 한 거예요? 중국에서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효과가 근데 저 보통 그 말도 안 통하는데 말은 누가 번역을 해줬어요? 통역을 해줬어요? 조금씩은 번역을 해주시고요. 네. 필로 듣는 거죠. 아, 필로. 이렇게 됩니다. 원시즌에 다 이렇게 다 이걸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한국보다는 네트워크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훨씬 더 우리보다 관대해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중국은 돈 되는 거면 다 합니다. 거기에 특징은 뭐냐면 이태리 마피아가 중국 마피아한테 완전히 밀렸대요. 왜냐면 이태리 마피아는 너 안 불면 죽일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분대요. 근데 중국 마피아는 죽여라. 내 뒤에 다 가족들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나 죽여라 그러는데 뭐 이태리 애들이 꼼짝을 못 한대 중국 애들한테. 그러니까 중국이 가족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렇게 좋은 거다. 뭐다 그러고 받아들이면은 그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보다 훨씬 낫대요. 그래서 그런 성공 오히려 외국에 나와서 근데 보통 그 노력과 보통 쉽게 얘기해서 그 깡다구로 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이 8강은 센터 파트 있죠? 센터 파티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사당동은 9월 6일 날인가 금요일 날로 잡혔어요. 요 양일 날짜 중에 어느 날이 괜찮겠어요? 왜냐면 저기 목요일인가 그때부터 추석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사람들이 뭐 하는 일은 별로 없어도 그 마음이 분주해요. 돈 들어갈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쪽이 좋을 것 같아요. 9월 9일 날 월요일 날 괜찮으세요? 여기 밑에? 그래서 9일 날로 낮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시간 나중에 정하시고요. 그래서 그냥 제1번 타켓 아직 하나만 내가 또 까먹을까봐 얘기하는데 제1번 타켓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산하에 뭐 몇 명이 되더라도 그냥 몰라. 아이 그 모르겠는데 난 그런 거 나한테 하라는 소리는 하지 말고 물건을 써줄게. 그러고 물건에 굉장히 물건은 참 잘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좋다 이거 좋긴 좋다 이 가격에 그러시는 그분이 1번 타켓이에요. 그분들 사업 얘기하면 안 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안 오고 막 그냥 그러는데 그냥 그분들 와서 우리 제품 우리가 언제 그 푸드만 하더라도 며칠까지가 되는데 그거를 다 해볼 수 없으니까 그거를 그냥 각자 사업자들이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그냥 뭐 품평해하는 그런 거고 그냥 먹자는 얘기니까 사업 얘기 전혀 안 하니까 그냥 와서 하자 그러면 그분들이 1번 타켓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다시 얘기하고요. 굉장히 효과가 좋으니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런 시스템하고.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도 이렇게 정해놓고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거 중에 지인 콜드 콘택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콘택할 때 있잖아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세 번 만나면 지인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만남과 초대 그 부분에서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누구를 콘택해서 초대를 할 때 있죠. 거절을 즐겨야 돼요. 근데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지 자기 소위 얘기해서 그것도 안 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꼭 이제 들이미는 스타일은 자기도 다쳐요. 안 해. 그러고 딱 하면 그다음 빠져나갈 데가 없어. 그래서 꼭 컨택을 할 때도 제가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요번에 대단한 그 세미나가 있는데 그 화요일하고 목요일이야. 사실은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있잖아요. 그러면은 화요일은 있지도 않아요. 근데 목요일 날 있어요. 근데 화요일인데 목요일인데 그 대단한 그건데 너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 갈까 말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대다수 어디를 선택해? 목요일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일단 하루 이틀이라도 미루고 싶거든. 그래서 항상 선택의 여지를 주고 해야지 제가 무한하지가 않아요. 거절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런 요령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될는지 모르지만 생각한 김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제 8단계 제일 마지막 여기 이 부분 얘기할 때요. 여기가 만남과 초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런 요령들이 있잖아요. 그건 실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요거 주제 토의를 하겠습니다. 주제 토의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주제 강의죠. 백성이라고 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터미가 중요해요. 애터미 대단하고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하지만은 나보다 대단하고 존경스럽진 않아요. 나 없으면 다 끝이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뭐 100이면 100, 뭐 얘기 더 이상 할 거 없잖아요. 근데 과연 그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아라. Know yourself. 딱 두 단어 가지고 그 사람은 누구도 아는, 전 세계 누구도 아는, 그죠? 그 사람이 됐단 말이죠. 대단한 성인이시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럴 때 너는 누구죠? 나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좀 제품 좀 알고 보상 플랜 알고 나가서 덤볐다 그러면 제일 소중한 내가 많이 깨져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아야 되겠죠. 나의 장점과 단점 이런 걸 알고, 장점은 우리 네트워크 원칙과 뭐 네트워크에서 나름대로 해야 되는 본인, 뭐 제가 굳이 강의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는 좀 딴 데에서는 이상하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처신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정도는 다 성인들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좀 전에 이제 오늘 어떻게 공교롭게 저랑 전화 한 통화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면 진짜 맞습니다. 저는 살면서 제가 20년 더 살았으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제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좀 암울한 얘기인데 제가 진짜 싸움 안 돼가지고 갈 때 있잖아요. 탓할 사람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때 이제 터득한 게 뭐냐면 그때 가질 게 희망밖에 없다고 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절망 속에서도 가질 거는 희망밖에 없어요. 전 그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 지금도 울컥한데 제가 나중에 장단점 얘기할 때 나와요. 제가 잘 울고예요. 남자치고 굉장히 조금만 울컥하면 그냥 나와버려요. 내가 창피해 죽겠어. 그래서 남들은 저한테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이제 이 분석에서 나옵니다. 제 예를 얘기하면은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럴만돼요. 부잣집 아들이었지.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라서 그런데 공부도 잘했어요. 그러니까는 정교어린이회장, 학생회장, 우리 학도옥단 시절에 학도옥단 대대장. 그냥 최고로만 달렸어요, 사실. 실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SK 뭐 저기 신천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SK 그냥 공채 입사해가지고 저 40대까지 저 나이가 지금 61인데 21살이라고 합니다. 40대까지는 철 없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없었어. 그러니까 장단점 분석하기가 좋아요. 저는 아주 확연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나중에 8단계에서 어떻게 꿈과 결단 부분에서 나오는지 있잖아요. 그 다 연관성이 있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 분석할 때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 자영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개념하고 원칙하고 거기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랑 다 연결이 돼요. 스스로 운영하는 회사예요. 스스로 운영하는 자영사업인데 이게 스스로 자체 아닙니까? 모든 건 너라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난데 자자가 들어간 것 중에 지금 아까 남국장님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그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차이 아십니까? 자존심하고 자존감. 하나 이제 더 하면 요거는 관계는 별로 없지만 아까 남국장님 얘기하고 자격지심이라고 있죠. 대충 느낌은 하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렇죠?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우, 많이 하시네. 얘하고 얘의 차이는 뭐인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주제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얘가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얘하고 얘의 차이는 못 가요. 내가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지식애널 보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아, 이게 이거였는데 내가 이걸 표현을 못했구나. 내 스스로도 각성을 못했구나. 근데 요거의 차이는 두 글자예요.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나만 잘났다고 디립다 떠드는 거는 자존심이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누가 그 반대를 걸었거나 그러면은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암으로 갑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 거 주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 자존감이 좋으신 분들은 남에 대한 배려가 있기 때문에 상처도 별로 받지도 않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나중에 보면 너무 자존심이 없거나 너무 자존감이 없어도 안 돼. 이게 8대2냐 이거의 차이지 뭐 얘는 나쁜 거고 얘는 좋다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초등학생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거를 이렇게 하는데 두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쪽이 80%고 얘가 20%인 사람이 있고, 그렇죠? 10%, 90%, 뭐 50대 50인 사람도 있고, 50대 50은 제일 좋겠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저부터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살아온 환경들이 서로 틀리니까 그러는데 저는 자존심적으로 난 한 50대까지도 이걸 잘 몰랐어요. 저 잘난 맛을 막 살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나 잘났어 그러고 자존심 뭐 강해가지고 있잖아요. 이 자존심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만하게 보이기가 쉽고요. 또 그 다음에 대다수가 그래요. 99.9%걸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존심은 강하지만 그런 유형의 자존심은 아니다. 뭐냐면은 자존심 강한 사람들 굉장히 남 피곤하게 합니다. 자기 주장 외에는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남들은 엄청 피곤해요. 그죠? 그걸 모른다는 얘기죠. 그걸 본인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려를 갖다가 할 때 아까 애터미엔 위, 뭐 애터미엔 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항상 생각하시고 저는 어떻게 본인은 어떤지 그걸 생각합니다. 아까 나가서 콜드 콘택해도 이것도 스스로 자자인데 괜히 자격지심에 내가 그래도 전교 어린이회장 출신의 부잣집 아들에 내가 뭐 한 번도 내가 누구한테 꿀려본 적 없었는데 뭘 내가 그걸 굴굴한 소리를 해야 돼? 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나 동영상을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나 뭐 쟤 저런 거 하고 있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괜히 그거에 잡혀있던 게 55세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5세 지나고 이제 많은 풍파를 겪다 보니까 아니더라 그게.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이런 데 와서도 제가 얼마든지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거를 벗어나니까 이게 가능해졌다고 봐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틀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분점을 좀 아시고 본강을 좀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기업에서 이런 수학 분석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스트롱 포인트, 장점이죠. 위크 포인트, 약점, 오퍼추니티, 기회, 그 다음에 스레트 해가지고 이거는 위협이 돼요. SWOT. 그래서 스왓 분석이에요. 그래서 조합된 거죠. 요거의 약자를 따서. 근데 나라는 사람을 가지고 한번 수학 분석을 나 스왓을 갖다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서 나의 장점들 쫙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의 단점들 있잖아요.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더 많고 이게 좀 덜, 우리 집사람처럼 덜한 사람이 있고 저는 이게 많고 이럴 수도 있는 거의 차이지. 근데 요 부분 기회 부분하고 위협 부분은 좀 그 일반인들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여기까지는 여태까지 살아온 나고요. 이 이상은 현재까지를 보고요. 현재까지가 요 위고 이거는 앞으로 미래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 분석에서 이렇게 장점을 갖고 살아온 내가 이렇게 단점을 가지고 살아온 내가 그렇죠? 나니까 아이스와 분석이니까 내가
앞으로 미래에 이 성격 그대로 그렇게 살았다가는 내 꼴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거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아니지. 그건 끔찍하지.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나는 뭐를 고쳐야지. 이렇게 분석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미래를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내가 이런 장점은 키우면 난 분명히 회장님 근처는 못 가도 회장님하고 비슷한 유형은 될 것이다. 생각이 같고 존경하고 하니까.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제가 세미나 많이 해봤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하는 세미나인데도 수학 분석으로 가면은 이 부분이 미약하게 나와요. 그거는 이제 고도의 그 수달된 사람들이나 그게 나오는 거지, 이게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저 네트워크에서 많이 쓰는 그 워크샵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의 장점 5가지, 나의 단점 5가지. 그 5분 내로 안 나오면 그건 장단점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단점 하나가 남자치고 잘 운다. 그래서 창피해 죽겠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와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따가 워크샵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예를 갖다가 하나를 해야 되겠죠. 저는 금방금방 나오니까 하나의 예시를 저를 희생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전 그렇게 하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55세 지나고 나서 제가 뻔뻔해진 건지 이제 뭘 받아들였는지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저 장점 많아요. 보세요.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제가 제 예화를 그냥 쉽게 드릴게요. 저 쓴 것도 없어요. 그냥 해보면 제 장점 중에 가장 특징은 이 자리에 쓰게 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게 좋을 것 같지만요, 이게 단점으로도 적용해요. 그냥이면 너무 긍정적이야. 그래서 집 2개나 말아먹었습니다. 아파트. 제 사업한답시고 그래도 하나는 강남에 있는 건데 그냥 말아먹었어요. 그냥 그것만 갖고 있어도 이 자리에 안 섰을 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양면의 칼날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또 좀 막상 하려니까 또 안 나오네. 그래서 제가 뭔 장점이 있냐면 긍정적이고 저 정직해요. 근데 이것도 또 해서 너무 정직해서 그래서 팔랑귀죠. 남 얘기 잘 들어갖고 망한 적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봐서 너무 그런 거는 과유불급이라고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2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제 장점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 이렇게 스피치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그런 출신이라서 그런 건지 그런 거를 즐겨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운다. 예. 그 다음에 솔직히 얘기하면, 저 솔직하다고 그랬잖아요. 뭐냐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배려심이란 게 별로 없어요. 배려심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맨날 마누라한테 배려심 많은 자존감이 센 우리 집사람한테 99대 1로 깨지고 살았습니다. 6살씩이나 어린데 키도 이만한데. 근데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 2년 5개월 전만 해도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믿음이 안 갈 거예요. 거기서 단점이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단점 덩어리입니다. 숙취로 인한 약속 불이행. 이거 아주 제가 죽고 싶을 정도로 싫었던 거거든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또 뭐로 인한 불성실. 그래서 개념 없다는 소리보다는 낫지만 성실치 못해, 성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으면 그것도 기분 더럽게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뭔데 이게 또 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술로 인한 쓸데없는 자기 연민. 네, 공상은 많이 하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별로 좋은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단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이놈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이게 따져보니까 난 이것만 안 해서 내가 만약에 이런 것만 극복했다 그러면은 나도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꾸만 제 자존감도 떨어져요. 이 왼수 같은 이것 때문에. 그죠? 그랬어요. 이거 제 신뢰입니다. 근데 본인들의 장단점은 본인들이 더 잘 알잖아요. 아시죠, 그거? 그러니까는
여기가 금방 떨어져요. 나오는 게. 그 술 금주를 하자. 단주 한 방울도 안 먹자. 항상 약속했는데 40년을 먹었어요. 18살 때서부터 58살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응? 먹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그게 나한테 굉장한 미래 위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니까 그거 근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니까는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시는 분들은 이걸 다 해보세요. 이거를. 그래서 이건 본인들만이 알아요. 이것까지 제가 예시하기도 뭐한데 저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여기서 크게 변하는 거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많았다가 무슨 어떤 계기, 네트워크라는 수단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도 듣고 내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겠다는 어떤 꿈과 목표가 생기면 그거를 치유하는 방법은 8단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놈은 네트워크 하는 분들은 맨날 만나면 꿈 얘기야. 제가 8단계를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꿈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없어요. 근데 꿈 얘기하라고 하면 참 우리 나이 되면 쑥스럽게 그러고 참 꿈 없이 살아오기도 많이 했으니까 꿈도 뭐해 이러지도 않고 뭐 그 사람 마음만 아프지. 그래서 그랬는데 그것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것도 워크숍을 7강에서 할 겁니다. 아주 쉽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배워야 나중에 여러분들의 그룹이 생겼을 때 그분들을 또 그렇게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가면서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도 어렵게 배워갖고 그 사람이 이해할까요? 그래서 아주 쉽게 합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어려워서 제가 몇 번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는 근데 나중에 요거 똑같은 얘기인데 5, 60년 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여기 워크숍 부분 있죠. 여기서 오늘은 나의 장점 5가지, 단점 5가지. 5분대로 안 적으면 그건 장점, 단점 아니에요. 그러고 하라고 그러면 열심히 적어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괜히 거기서 쥐어짜서 하는 거는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포장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분석해서 나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왜냐면 이 사업은 자영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한 어느 정도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무슨 짓을 하냐면 진짜 제대로 좀 하라고 남한테 피해 주지 말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줘요. 부담을 주게 되고 내 꿈에만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또 이 그림 많이 나오죠? 이게 근데 여기서 꿈이에요? 여기가 뭐라고 했죠? 결단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행동이 나오죠. 제가 그 그거 얘기했죠, 여기서. 인식이 돼야지, 그 다음에 자세가 나오고, 자세가 돼야지. 한번 볼까요?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똑같아요. 사람이 뭐 다 똑같은 거지, 뭐 어디 가겠어요? 그렇죠? 인식을 머리에서 하지 가슴에서 안 하잖아요. 인식이 생각의 단편들을 모은 생각 요 단편들을 하루에 34,000번씩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렇게 모으다 보면 그거에 대한 인식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인식을 머리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식의 다음이 뭐라고 그랬죠? 네? 자세라고 그랬죠. 자세죠. 그 다음이 뭐라고 그랬죠? 행동이죠.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학자들이 다 이렇게 한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알잖아요. 인식이 이렇게 해서 나를 분석해보고 내가 여태껏 뭘 잘못했지? 내 애터미를 떠나서.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데 사회에서 비록 조그만 점포를 운영하고 전업주부로 해도 착실하게만 살아오신 분들 있잖아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항상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있죠. 신뢰감 있게 살아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건 뭐 누구라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이런 대단한 활동을 한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구를 초대를 했거나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믿어야 합니다.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처럼 예를 들어서 자존심 강한 척으로 오만해 보이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도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 제가 무슨 뭐 꿍꿍이가 있으니까 나한테 그 사람이 바보냐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자, 요거 공교롭게도 맞죠.
자세 안 나오면요, 결단한 사람의 자세하고 결단하지 않은 자세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거 있죠. 술 뭐 등등, 그건 각자마다 다 틀려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 움켜쥐고 있어. 난 딴 거는 다 못해도 게임 하루에 3시간 해야 돼. 드라마 2시간은 봐야 돼. 예를 들어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얘기해요. 근데 남자분들은 뭐 이런 거, 취미 활동에 또 뻑 빠져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거 할 거를 다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슨 결단이냐. 그래서 이건 결단은 대가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식을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걸 하는데 학자들이 수학 분석을 하니까는 훨씬 더 아주 그냥 선명하게, 그리고 이걸 딱 책상 위에다가 딱 붙여놓고 아니면 그 넘사스러우면 노트에다가 딱 하나 해가지고 보면은 계속 보면 사람이 조금씩, 난 자만심, 자존심보다는 내가 좀 강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천성적으로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한 거를 갖다 그분들한테 그거는 내 강한 거는 어떨지 모르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보면 이건 단점으로 적용하잖아요. 여기 성격 다 틀려요. 나오는 거 보면 다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분석이 제대로 되면 그러면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거를 왜 시스템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앉아갖고 나에 대한 분석을 해. 그게 왜냐면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릇된 나 때문에 애터미를 욕먹이지 말아라. 전체 네트워크까지 제가 찾아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그 잘못 알 개념도 몰라. 원칙도 몰라. 오로지 그냥 자기 욕심만 해가지고 상대방이 다 알아요. 사업 설명 여러분들이 유능하고 뭐해서 초대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나온 자료거든요. 뭐냐면 내가 현란한 사업 설명을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 이렇게 올까요? 아닙니다. 제가 사업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또 어떤 이거에 관련된 액션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성공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정량적인 분석이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성적인 분석을 하는 게 찬스 미팅에서 이렇게 나왔대. 제가 얘기하는 그 내용은 잘 안 듣는데 그 사람이 그거에 임하는 열정과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고 그래? 그리고 얘가 옛날하고 많이 틀렸어. 그럼 맨날 지 잘났다는 소리만 하던 애가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아. 나중에 컨택을 할 때요. 그거 다 여기서 워크숍 합니다. 컨택을 할 때요. 같은 말이라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노하우 중에서 현실 점검 부분을 할 겁니다. 현실 점검을 또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현실 점검을 잘하는 분이 사업을 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는데 현실 점검,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의 그 삼중고, 부모 복양해야 돼, 애들 끝까지 결혼해서 훌륭하게 해야 돼. 노후도 안 됐어. 그 삼중고. 요즘은 M4 세대야, 7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결혼, 출산, 연애, 포기. 그렇죠? 별의별 거 있어요. 그건 다 외워야 돼, 제가. 제 책에 써놨어요. 이 책 말고 딴 거에. 그 정도로 7개를. 나중에는 뭐냐면 꿈도 포기했대요. 7번째 제일 마지막에 꿈을 포기했대. 그게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나온 거를 제가 발췌한 거거든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았어. 이제 다 죽었어. 그게 현실 점검이에요. 그죠? 했으니까, 알았으니까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게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인데 뭐냐면은 고작 배워서 나가서 한다는 게, 삼중고. 야, 너 지금 놀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같은 말해도 기분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그게 이런 자기에 대한 그거를 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틀린데 똑같은 얘기라도. 근데 그냥 지금 급하거든, 바쁘거든, 자기가 급해, 빨리 자기 샤론으로 가야 돼. 그렇게 하고 되겠냐고요, 그게. 그리고 말하는데 꼭 그분을 피비덩어리로 보거나 사업자로, 나의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는 거 있잖아요. 4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스피치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죽었다 깨나도 합니다. 그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얘는 나를 피비덩어리로 보는 것 같아. 피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보예요. 절대로 안 돼. 근데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 이런 게 분석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꼭 그렇게 나중에 난 잘 얘기했는데 왜 나는 되는 쪽쪽 안 돼?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거 아이 분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아이 수학 분석. 요거는 나중에 요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이해가 가셨어요? 네. 뭐 성인 교육은요,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할 거 없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거를 해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렇게 그냥 발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좋은 우수 사례 발표, 자발적으로 발표하실 분, 자영사업이니까. 그래서 또 발표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제가 요 주제 토요일은 요거 있잖아요. 주제 강의.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뭐 더 이상 것도 무지 많지만, 그러면 이제 좀 길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요걸로 가름할까 합니다.